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결강도 예시 종목부터 해서 빅샷 종목 두 종목까지 선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강도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를 들고 오셨는데요. 사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결정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인데 상장 폐지되려고 했다가 네. 이제 좋아져서 유보금이 한 3조 원 정도 쌓였었는데 네. 배당을 왜 안 하냐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좀 약간 억지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요? 삼성 E&A는 주로 중동 쪽에 이제 화학 플랜트를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 중동 플랜트 중국도 이제 버거운데 중동까지 하고 있어서 이 삼성 E&A가 중동 쪽에서 돈을 많이 벌면 좀 약간은 아쉽죠. 잘 되라고 응원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어떠한 이슈를 들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최근에 뭐 바로 나온 네. 뉴스기도 하고 과거서부터 이제 바닥을 너무 많이 다졌기 때문에 나는 의미가 있는 좀 재료라고 이제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2분기 석화단지 확장 사업 발주, 삼성 E&A 물망. 이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단어를 좀 약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사전 피드라는 것은 이제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설계에서 기본 설계라는 게, 그다음에 EPC라는 것은 이제 턴키 방식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걸 보고서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설계도 하고 조달도 하고 시공까지 하는 거를 이제 EP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전 설계랑 기본 설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발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뭐 주가도 나름대로 좀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해서 최근에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바닥권을 굉장히 오래 다졌고 떨어지기도 네.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 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이 2월 말일날 굉장히 마지막 거래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바로 이제 뭐 회복을 만회를 해줬네요. 회복을 네. 해줬고 약간 횡보 그다음에 신호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빅샷 종목으로 예시를 드리는 종목보다 지금 이제 소개를 이제 교육 차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군들이 더 잘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둘 다 이제 똑같은 건데 진짜 어느 쪽에다 이제 느느냐의 문제긴 합니다만 다 재료들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선별을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신호가 좀 나쁘지 않은 때 나왔고 그 다음날 빠졌는데 신호가 유지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반등, 어제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스권 상단을 계속 뚫지 못하다가 신호가 나온 뒤에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13일이고요. 네, 아까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됐던 부분에서 네. 처음 이제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 조금 안 되게 밀렸는데 계속 유지를 해주고 어제 5일 체결 강도가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130 정도 나와주면서 당일 체결 강도도 167 기록을 하면서 20일 체결 강도도 뭐 나름대로 한 제가 계속 봤을 올라가네요. 때는 네. 올라가고 있고 조금 네. 있으면 100 이상으로 들어가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체결 강도가 한 달 동안 못 들어가다가 드디어 신호를 준 13일 이후에 그 뒤에 주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삼성 E&A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증권사이죠. 키움증권인데요. 네.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자,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제 키움증권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숙제라고 해야 될까? 초대형 IB 인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초대형 IB는 어떤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IB가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지를 네. 한번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키움증권이 가장 좀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초대형 IB에서는 그동안에 몇 번 좀 약간 시도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한다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 2배 규모까지 어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발행업 사업 인가를 별도로 획득할 경우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발행업 판매도 가능하다. 뭐 잠깐 뭐 어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약간 그게 뭐가 좋은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 수수료 받는 거 말고 네. 기업 IB라고 해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그 거래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는지 뭐 미래에셋, 그다음에 한투, 삼성증권, NH, KB증권. KB증권은 뭐 사실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키움증권의 어떤 뭐 필적할 만한 증권사는 네. 아니긴 하죠. 근데 뭐 KB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키움증권이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이긴 한데 이번에는 초대형 IB 인가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기업과 관련된 수수료까지도 수익성 확보에 좀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볼 텐데요. 네. 사실 다른 증권사, 뭐 네.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올라갈 때 키움증은 좀 약간 소외된 듯한 네.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쌍바닥을 좀 약간 러프하게 좀 그려놨죠. 5일선 보면은 일단 W자 그리면서 네. 쌍바닥 잡아놨고 그다음에 화살표 표시된 날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윗꼬리들이 이제 밑꼬리가 계속 달리면 달리네요. 좋은데 네.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는 걸 보면은 누군가 계속 좀 뭐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주체 쪽에서 수급 주체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매도를 하고 예, 그렇죠. 매도하고 네. 듯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사실 저 화살표 있는 구간대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지라는 네.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결 강도를 통해서 신호가 나왔고 그 뒤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 건데 돌린 건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 화살표가 있는 날 또 어떻게 포착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그 화살표 이사님, 근데 화살표가 있는데 석 달 체결 화살표 강도가 난 날은 네, 이날이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동안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급락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바닥권에서 60일 체결 강도가 계속 100 이상을 유지를 오. 하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면 네. 바닥권에서 이제 60일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뭐 체결 강도도 사실 뭐 기법 중에 하나긴 하니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중장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바탕으로 깔아주면은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그냥 주저 없이 저는 들어간다라고 주저 없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날 일단 신호가 나왔고 그 네. 다음에 약간 좀 주춤할 때 5일선, 20일 세 개나? 세 개 체결 네. 강도가 모두 들어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뭐 다 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나왔을 때는 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딱 그냥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실행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장기적으로 60일 체결 강도 석 달은 한 달 이상 유지하고 있고 20일도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거기다 5일에다가 지금은 당일 체결 강도 4가지의 체결 강도가 모두 다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 앞으로의 추이 우선 차트상으로 볼 때는 조금 머뭇거릴 수 있는 차트이지만 체결 강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YG1이라고 이 종목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에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이요. 네, 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강산이 지금은 변한. 좀 약간 그 잊혀진 어떤 연예인 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핫했었던 종목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핫했어요? 전 세계 거의 탑 티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엔드밀이라고 해서 이제 절삭공구의 이 간은 이제 교체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드릴 같은 거라고 이제 꼬챙이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꼬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만드는 기업이고 전 세계 뭐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
수급과 또 관련이 좀 있는 기업이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잊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또 그래도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들고 오셨겠죠? 네. 네. 일단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접 투자한 거는 이제 대구텍이라고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구텍이 상장주였다라고 하면 정말로 뭐 점상이 몇 번에 갈 정도로 워렌 버핏 직접 투자한 기업은 이제 대구텍이라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 Y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IMC가 이제 지분 투자를 얼마 전에 다시 또 늘렸죠. 2대 주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난해 영업이익 558억 원으로 2% 올랐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진 않겠죠. 그쵸. 실질적으로는. 근데 네. 나름대로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좀 약간 선방했다?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권 기준에, 그러니까 한 뭐 10몇 년 전 고가권 기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영업이익 558억 원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초라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된 자회사가 이제 어떤 지분을 늘렸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트를 월봉이랑 일봉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2021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여주시죠. 네. 자, 이제 어제는 별로 좋진 않았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신호가 아주 좋은 때 신호가 좀 나왔어요. 일단 떨어지는 구간을 2주 정도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떨어진 다음에 5일선 상승 반전되고 그날 바로 이제 좋은 신호가 나왔고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오늘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좀 약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그때 매수 타이밍 한번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 그 빅샷 종목으로도 제가 한번 갖고 오려고 지금 계속 어떤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Y존이요. 이렇게 신호가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고 결국에는 위에 고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또 이사님께서 신호가 한 번 더 나올 때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저희와 함께 감신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요날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13일이고요. 여기 숫자 한번 봐주세요. 500% 오랜만에 봐요.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 단단히로 일단 단단히 만주로 거래가 될 때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0만 주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가 늘었는데 500의 체결 강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마침 또 일주일 체결 강도도 138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상당히 좋은 신호를 줬어요. 그다음에 3.5%, 5.4%.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한가 아니면은 이제 주식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정말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3일 동안 8% 수익 줬으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 5.5 정도 되니까 이제 좋은 굉장히 좋은 시간. 이날 왜 안 갖고 왔을까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저희가 또 Y존이 또 다시 반등할 때 신호가 나올 때는 미리 선취할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Y존까지 확인해 봤고요. 정말 유의미한 신호가 나온 뒤에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이 또 이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간 직전까지는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KT요. 저희 어제 통신주 소개를 해주셨는데 통신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수급이 일단 나쁘진 않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전에 일단 수급을 좀 볼 텐데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계속 늘어나네요.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통신주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9%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으로 외국인들이 통신주는 49% 이상 못 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외국인들이 팔아서 통신주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한 뭐 40% 초반까지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놓고 기다리면 외국인들이 다시 이 한도율을 100% 채우기 때문에 거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관 수급만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종목이죠.
알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도 연동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다음 장은 제가 이제 SBS를 잠깐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SBS는 지분율이 0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안 사는 걸까요? 방송국은 네. 법으로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법으로요? 법적으로 못 정해져 사요. 있어요? 살 수가 아. 없습니다. 방송사는. 그러면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그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네, 움직인다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뭐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국가 기관 네.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락이 걸려 있는데 아. 30%인가 아마 거기서 지분을 늘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보유율, 그러니까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주가의 추이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KT 어디까지 갔을까요? 좀 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좀 느리지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신호가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일자로 봤을 때 2월 한 초중순 정도의 신호가 좀 나왔는데 제가 이런 차트를 갖고 올 때는 한 가지 뭐 특징이 있는 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았을 때 차트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런 차트들을 준비를 한 건데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일단 수급이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이 정도 수급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60일, 20일, 일주일 일주일? 체결량도 네.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약간 조정을 주거나 약간 뭐 떨어지더라도 체결 강도 빠지더라도 이 뒤에 체결 강도를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어떤 뭐 고점 신호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뭐 배당도 내가 원하고 좀 시장이 어지럽다 했을 때는 KT도 좋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좀 부각을 받는데요. 우선 체결 강도를 보게 됐을 때 석 달과 한 달 그리고 5일까지도 모두 다 꽉 차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주가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빅샷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종목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요. 네. 네. 저는 네. 일단은 이 바이오를 네. 어제는 사실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바이오주들의 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부동의 1위였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코스닥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일단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너무 지금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맞아요. 좋은데. 예. 좋은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거의 매일 하나씩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약간 네.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어떠한 네. 뉴스를 또 선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아무래도 셀트리온처럼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바이오텍이라고 얘기하는 좀 약간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의 모멘텀으로 몇 조 원대에 가 있는 바이오텍 종목군들과 달리 이제는 뭐 셀트리온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4분기 쪽은 약간 좀 실망감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2월이 돼서 올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서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주주 환원율 40%라는 건 사실 일단 그 R&D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단 그 어떤 바이오 입장에서는 네, 좀 성장주에서는 네. 부담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좋은 거고요. 연매출 30% 이상 매년 성장을 목표로 삼겠다. 네. 뭐 목표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근거는 시장에서 다 시장에다 제시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일단 셀트리온 자가면역 치료제 우리가 보통 렘시마라고 보통 표현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젠펜트라라고 표현을 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렘시마 네. SC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 최고의 어떤 그 매출을 견인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대 PBM과 미국 쪽에서 논의를 하고 PBM은 일단은 그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네. 그 처방 의약을
다루는 중개인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3대 PBM과 논의 중이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또 미국은 그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약값도 네. 비싸고 근데 웬만한 보험사들에는 다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네. 미국명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렘시마라고 표현을 렘시마. 하죠. 이름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주가 어떨까요? 주가가 뭐 정말 작년 말에 좀 길게 약간 횡보했네요. 화이팅이 나오다가 계속적으로 좀 약간 횡보를 하고 네, 있는 힘을 상황입니다. 잃었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1단 상승이다라고 하면 2단 상승, 3단 상승을 네. 이뤄줄 수 있는 구간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래량도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굉장히 차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은봉인데도 굉장히 좋은 체결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큰 양봉은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은 일단 3일 전에 네, 체결강도 14일 날. 두 개가 좀 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나왔다 하긴 합니다만은 어제까지 보면은 어제 살짝 좀 약간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일주일 체결강도가 높게 좀 잡아주고요. 유지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단 좋으면은 한 달 체결강도도 이제 100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들어가기 좀 약간 손색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피시아 종목 셀트리온이고요.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요. 네. 이 종목은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오고요. 네,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 참 많은 기업인데 이슈 선정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하셨을까요? 해소가 돼서 네.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일단 네. 그 뉴스 타이틀로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넥센타이어 거래처 파산을 실적 부진 목표가 하향이 나왔는데 네. 그 거래처 파산이 어디냐면 미국에서 타이어 거래 하는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인 ATD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넥센타이어가 못 받은 돈이 몇백억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얼마 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네. 회수를 했고 이 ADT가 이제 그 매각을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넥센타이어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거래를 담당하고 ADT가 파산을 해서 실적에서 일단 실적도 좀 약간 다운이 됐고 네. 목표가도 내려갔다라고 하면 못 받은 돈 받았고 이제 그 매각을 해서 다시 네.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뭐 이러한 그 악재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이제 호재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정말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사님이 평소에 말해준 차트의 정반대예요. 그렇죠. 네. 완전 반대죠. 네. 하락은 길고 상승은 네. 짧은 반대인데 제가 봤을 땐 길게 보진 않고 네. 단기적으로 좀 약간 뭐 한 15% 정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넥센타이어를 한번 보고 이날 있잖아요. 2월 네. 말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떨어진 이날 웬만한 매도는 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이날은 진짜 팔 사람들 이날 다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길게는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는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강도 마지막으로 공개해 체결강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날 네. 뭐 거래가 늘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체결강도 완성이 네. 오랜만에 완성이 됐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또 한 달 체결강도 100으로 그러네요. 들어가서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좀 약간 러프한 상승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빅시아 시간을 통해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빅시아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